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달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표적인 공약이 기본소득 이것 중에 이제 기본 시리즈 정책인데요. 이 후보의 경제 멘토를 불리고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백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저야 뭐 아직 종강을 안 해가지고요. 예, 아, 학교 수업도 하고 있고. 그러네요, 진짜. 요즘 또 대면 수업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면 수업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줌 수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예. 줌 하면은 근데 학생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많이 적응들 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학생들도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졌어요. 왔다 갔다 하기 싫다는 건가?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좀 우리가 옛날에 느꼈던 낭만이나 재미 이런 건 사실 너무 없어져서. 맞습니다. 지난해 입학한 학생들이 지난해가 2000년이잖아요. 네, 01년생들입니다. 그렇죠. 2000년에 태어난 네, 학생들이잖아요. 2000년대. 얘네들이 네. 대학에 들어올 때 되게 기대하는 게 이제 그 캠퍼스 축제 이런 건데 그럼요. 캠퍼스를 못 밟고 있으니까 2년째 지금요. 세상에 우리 조카들 사실은 지난해에 들어왔는데 예. 그게 정말 불쌍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난 대학교 왜 간 거니 막 옛날 이래. 자 어쨌든 뭘 또 낭만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는 좀 안타깝지만 뭐 시대에 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여쭤볼게요. 핵심 공약으로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내세웠는데 뭐 이것도 철회했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아니다 뭐 이랬다가 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좀 얘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그런 거죠. 정치인이 볼 때는 네. 어떤 공약을 내세웠을 때, 네. 정책을 내세웠을 때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은 그걸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고집만 부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뭐 대다수가 반대한다면은 그러니까는 잠깐 미루더라도 네네. 국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네. 그런 단계를 밟겠다는 것이지 이걸 포기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재난지원금 지난번 지급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제 유연하게 뭔가 좀 상황 변화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추진할지 말지 혹은 변동시킬지를 좀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맨날 바뀐다 말이 이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사실 언론들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보도를 안 해주다 보니까는 그걸 이제 말꼬리 잡기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요. 네, 이런 네. 겁니다. 이제 기본소득도 기본적으로 재원은 세금이에요. 네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의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네. 보편적인 기본소득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소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계층들 뭐 지금 우리가 농민 기본수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청년 기본수당 이런 네, 것처럼요. 이런 것처럼 부분적인 기본소득도 이제 병행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재원은 다 세금입니다.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주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국토보유세를 국토보유세. 걷어가지고 이제 그 종부세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는데 언론들에서 되게 보게 되면 세금망을 부각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뭐냐면 토지 배당 소득인 거거든요. 네. 전체 국민들 중에서 90% 이상은 그러니까는 사실 돌려받는 게 더 많은 네. 받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소득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한 이해도에 좀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네.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대다수가 반대한다면은 좀 시간을 갖고 좀 추진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준다는 거는 이제 우리들이 어떤 소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초점 맞춰가지고 그 정책이 잘 되냐 못 되냐를 따지는 것이 원래 본질일 텐데 그렇죠. 그 기본소득을 마련하는 재원에 대한 얘기를 하루 종일 하면서 네. 그쪽을 비난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자 진보 경제학자들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 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소득 재분배 효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진보적인 지식인들이요. 네. 뿐만- 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도 뭐 언론들에서는 뭐 진보적인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분류되고 그렇죠. 그러는데, 근데 기본소득이 이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그러니까 공약화된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맞아요. 예.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일부 정책 실험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단위에서 되게 이제 그 추진을 하는 이런 이제 정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벼락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한마디씩들 이제 거드는데 제가 볼 때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이해도가 잘 굉장히 모른다.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진보적인 경제학자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가 복지가 굉장히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취약하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지를 강화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증세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중산층한테도 그러니까 부담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중산층들이 자신들도 지금 힘들다. 이런 이제 심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전통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증세에 의해 가지고 소위 복지를 강화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실행력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근데 우리가 기본소득형 그러니까 세금 같은 경우는 대다수 국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도입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 재분배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요. 국토보유세를 도입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0%가 토지 한 평도 없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해요. 토지 네, 소유가요. 토지가 그 부유층에만 좀 몰려 있죠. 그렇죠. 그럼 40%는 한 푼도 세금 안 내고 기본소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가 그러니까는 적을수록 많이 네. 돌려받는 건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요. 뭐 그렇죠. 학현 학파 또 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예. 월간 학술지에 또 어떤 교수님이 또 기재도 하셨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도 또 얘기도 하시고 예. 이런 식으로 자꾸 준다고만 하면 사람들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고 세금만 늘어나게 될 건데 뭐 하는 짓이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근로의욕 저하를 그렇죠, 진보적인 그렇죠. 학자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사실 진보적인 학자가 낼 목소리는 아니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보게 되면 세대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 연령이 많은 층들은 부정적인 인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는데 왜 돈을 주느냐.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산업사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우리가 이 신성시됐고 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득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할 기회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젊은 층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그러니까 패턴이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네. 소위 말해서 플랫폼 노동력은 확산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을 줄어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기업이 전통적인 산업사회 속에서는 일자리를 제공을 했는데 네. 기업이 요즘 플랫폼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요. 기업 가치는 10배 이상 되는데 네. 오히려 고용 규모는 그러니까는 한 2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개인들이 자기 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만 시도를 해야지만이 일거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오늘날 대부분 청년들이 뭐냐면은 저임금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치여서 살고 있거든요. 네. 그걸 한 서너 개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생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피곤하고 그럴 게 아닙니까? 서너 개씩 하면요. 네네.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한두 개를 줄여주는 효과. 그걸 줄여주게 되면은 그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수입이요. 네네. 그걸 보상해 줌으로써 청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도할 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주자. 저는 그게 기성세대가 그 정도 기회라든가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서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라든가 창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는 것은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이 안 네네. 된다고 생각하고 청년들이 그러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열리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서양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전통적인 선진국에서도 청년들 층들은 굉장히 지지도가 높고요. 네. 일부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들은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 속에서는 사실 노동할 기회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됐었고 네.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이라는 것이 확보가 가능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소위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 경험의 차이에서 이제 그러니까 연령 간의 그런 차이는 있는데 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건 제가 볼 때 학자는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시대 변화를요. 네.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린 파파야님께서 이러시네요. 근로의욕 저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모욕하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저 동의합니다. 네, 근로의욕을 돈 버는 데서만 찾는다는 맞습니다. 거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은요, 40대 그러니까 50대 이런 분들도 기본소득을 받고 나서 외국에서 실험했을 때요, 자기가 그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못했던 것들, 먹고 살기 위해서, 네. 그거를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이런 답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떠드는 부분이 좀 예, 많다는 맞습니다. 얘기군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사실 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는 이 순환론적 구조를 말했는데 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냐 계속 이제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낙수 효과, 뭐 분수 효과,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있지요. 이게 굉장히 뭐냐면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갈리죠. 있는데요.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지역화폐 예산을 굉장히 대폭 삭감을 했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는 정부 쪽에서 제출한 거에 비해 가지고 한 83% 정도까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는데 그거 삭감이 되고 난 다음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20조 정도 카드사의 매출 증대 효과 하면서 카드사가 웃는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네, 여기에 기억이 나요. 단편적으로 이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쓰게 되면은 카드사들이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에 카드를 그만큼 덜 쓰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역화폐를 안 쓰게 되면 카드로 대부분 우리가 결제를 하잖아요. 오늘날이요. 그러니까 카드사의 매출이 굉장히 증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본질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날 지방 소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제가 지방에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강연을 해보면요. 지자체장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젊은 층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나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도시를 떠난다는 심지어 거죠. 울산 같은 대도시도 청년들이 다 떠난다 이거예요. 떠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지방의 경제가 굉장히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은 대기업들이 지방에 와서 소위 우리가 이제 그런 편이죠. 빨대를 꼽아놓고 은행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주요 은행들이 지방에 지점을 놓고 그러니까 돈만 벌어서 네. 지역 바깥으로 다 유출되다 보니까는 돈은 여기서 벌고 쓰는 건 저쪽에서 그렇죠. 쓰고. 지역 내에서 돈이 순환이 안 되니까는 그렇죠. 지역 네. 경제가 죽어가게 되고 그래서 기회가 없다 보니까 또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이런 악순환이 악순환.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어느 지역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잘 그러니까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돈이 순환하게 된다고요. 네네. 그 대표적인 방식으로서 효과로서 지역화폐. 지역화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자체장들이 그러니까 여야를 넘나들고 다들 이걸 지지를 해요. 저는 지역화폐 괜찮은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효과도 있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역화폐를 받았을 때 그 지역화폐 정도만 소비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더 하죠. 더하게 되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자들은 평상시에 자기 지역사회에서 별로 소비를 안 합니다. 그렇죠. 예, 동네에서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해요. 예, 하죠. 근데 지역화폐로 받았을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에서 많이 부자들이 소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처음 번째 소멸성 수- 지역화폐로 네. 받았잖아요. 예, 예. 그걸 쓰려다 보니까는 억지로 어쨌든 거기서 쓰게 된 억지로 거고 쓰게 돼 있죠. 쓰다 보니까 좀 더 보태서 쓰게 됐다 이거죠.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그냥 뭘 또 모르고 뒤에 무슨 프레임 같은 걸 더 씌워가지고 막 욕하는 그 부분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실체를 들여다봐야 예. 되겠네요. 그래서 좀 언론이 좀 정책을 가지고 좀 소개를 해주고 정책 경쟁이 좀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좀 그러니까 자극적인 부분에다만 초점을 이렇게 맞추고 예. 있군요.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전환적 공정 성장 전략을 예. 펼쳐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 저는 대기업 중심의 이런 구조가 사실은 매우 상황 자체를 왜곡시키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서 중소기업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환적 공정 성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전환적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공약을 얘기할 때 후보는 그러니까 짧은 말 안에 자기의 경제 철학을 다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환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산업계가 지각 변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네, 패러다임이 바뀌고 플랫폼 있다. 경제로 이렇게 바뀌고 예. 있고요. 아까 제가 고용과 기업 가치 간의 차이가 생기는 이런 문제를 얘기했듯이요. 네. 경제가 플랫폼화되고 디지털화가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대 전환기에 살고 있다 보니까는 과거의 패러다임 가지고 네. 교과서에 있는 경제 패러다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여기에 이 처방책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죠. 경제학적인 교과서 처방은 뭐냐면 그냥 돈 풀어라 이거 돼 있어요. 금리 내리고 돈 풀어. 근데 돈을 지금 바닥까지 금리를 내리고 돈을 엄청 풀어도 경제가 안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좀 보니까는 쌓아만 놓죠, 또 돈들을. 지금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경제 활력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보다 보니까는 성장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시대 전환을 우리가 전제로 해가지고 성장을 바라봐야 된다는 네.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결국 성장을 하려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노동이라든가 자본 같은 투입물을 많이 집어서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런 방식보다는 시스템으로 혁신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혁신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도를 자꾸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은 많은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많은 국민들이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불공정성을 좀 완화시켜야 되는데 네. 특히 많은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소득의 어려움이라든가 주택의 어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줘야지만이 좀 기울어지는 운동장을 좀 그러니까 평평하게 해줬을 때 막 국민들이 많은 시도를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전환적 공정성장하고 소위 경제 기본권 시리즈하고 이게 한 몸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인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대비되는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친기업적 가치관이다. 네. 이번에 뭐 120시간에 뭐 할 수 있고 최저임금제도 없앨 수 있고 최저임금 안 줘도 오는 사람 많은데 뭐 하려고 그런 걸 하느냐. 52시간 노동을 왜 해서 기업들이 못 살아가게 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좀 완전 대비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정치인은요. 정치인은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보고요. 특히 뭐냐면은 우리가 경제는 시장 논리로 풀어가잖아요. 네. 근데 시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점도 갖고 있지만은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불평등이 네.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걸 보완하는 게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1원 1표 원리가 작동하는 것이고요. 네. 민주주의는 1인 1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나 저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부 입장 속에서는 기업만이 그러니까 국민은 아니라 이거죠. 노동자도 국민이고 네. 그러면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들,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도 정부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입장들, 그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공동체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정부마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편을 들게 되면요. 시장은 어차피 그러니까는 돈의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럼 기업이 거기는 우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마저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기업 편을 들게 되면은 대다수 국민들이 설당은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가치관이 예전 박정희 때 가치관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조차도 오히려? 국민들 서민을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분은 아예 그냥 표면적으로 그러니까는 기업들 입장만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너무 돈이 많아서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가요?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자, 달콤새콤님이 이러네요. 있어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가 돌아가게 언론이 부추기고 그렇죠. 빈곤층이 여기에 저는 동조한다. 언론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봐요. 그렇군요. 예. 언론 문제는 뭐 어제 오늘 네. 일도 아니어서 말하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보죠. 여야가 내년 예산안 관련해서 오늘 오전 9시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 600조 넘는 예산안에 대해서 결국 야당은 동의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우리가 그러면 우리끼리 단독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 편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요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언론에서 네. 슈퍼 예산 네, 슈퍼예요. 이러는데 네. 예산은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요. 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그에 비례해 가지고 정부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소득이 증가하면 씀씀이도 증가하듯이요. 그렇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내년도 예산 607조 원 넘는 규모가 네. 이게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큰 예,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 역대 있잖아요. 최대라고 뭐. 올해 정부 지출 규모가요. 605조예요. 아, 올해 정부 지출 거의 규모가요. 똑같네요. 그러면. 근데도 뭐냐면은 그 605조 지출하면서 정부가 기재부 장관이 네. 추경 이후에 19조 정도가 초과 세수가 거쳤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내가 네? 보기엔 50조 거친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는 51조에 1년 동안에는요. 그쵸. 근데 네. 추경 이후부터 계산을 해가지고 19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7월 이후부터. 예. 네, 참. 그러니까 19조라 했는데 그럼 19조라 정부가 그러니까 세금을 더 걷어들였다는 얘기는요. 국민들이 그만큼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다 쓸 수 있는 소득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가처분 소득이.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더 적게 쓰게 되면 경기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거예요. 네, 지금 나라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그 총 지출이 605조인데 19조를 더 걷었어. 그러면 내년도 경제는 올해 경제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우리가 되게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요. 네, 네. 그러면 세금 수입도 더 많이 거친다는 얘기예요. 올해보다도요. 그러면 607조가 그러니까 뭐가 그게 많은 거냐 이거죠. 630조 걷어야 그럼 되네요. 정부가 그러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남기겠다는 건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그러면 돈 남기면 안 되죠. 원래. 돈 남기게 되면 국민들이 그만큼 쓸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람직한 거냐 이거죠. 예. 자, 언론 신뢰지수 꼴찌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와, 역시 최백운 교수님 하트. 와, 역시 최백운 교수님 하트. 와, 역시 최백운 교수님 하트. 네,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거를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하고 계세요. 예. 아, 7개 아니네.
뭐 아는 분이에요? 아,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네. 자, 오늘따라 아주 이 설득력 있고 아주 쏙쏙 귀에 박히는 그런 말씀 해주셔서 저도 참 그동안 제가 최 교수님 많이 보아왔지만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최백은 건국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기 지금 뭐 여러와 같은 성원 계속 보내주고 계십니다. 기재부장, 그 경제부총리 좀 바꿔야 되겠습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윤석열 이 검찰총장 시절 때 네, 전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 있을 때요. 네. 그 자리에 다른 분을 앉혀놔도 제2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기재부도 앉혀놔도? 홍남기 부총리를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네. 저는 김동연 전임 부총리하고 홍남기 부총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김동연 부총리는 별로 많이 안 겪어봐서 그런 겁니다. 네, 정권 저도 초에. 똑같다고 봐요. 저 똑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시스템의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나가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쓴다 이거야. 저랑 견해가 다르네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 그 경제부총리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큰데 그렇죠. 이분은 너무 이렇게 사고가 경직돼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예, 사실은. 굉장히 그걸 이제 본인 신념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정책을 관료가 그러니까. 개인 신념을 가지고 정책 수립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봅니다. 뭐 참,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아까 윤석열 후보 52시간제 뭐 최저임금 관련 발언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충격받았던 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지고서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뭔지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서는 무슨 기업인들의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법이라고 저는 그거 정말 너무 무식해 보이는 발언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참모들이요. 네. 참모들이 굉장히 친기업적인 지식인들이 많아 포진해 보니까?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몇 마디 이제 그러니까 해주는 것들을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네. 우리가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다 이 전경련이나 기업 단체들에서 불만 네. 제기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이거를 되게 평상시에 지지했던 지식인들이 주변에 포진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코치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정확히 모르고 막 하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이 뭐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사로서 한평생을 살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그렇죠.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데 주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친기업 성향인 이런 분들한테 코치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는 하다 보니까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을 사실 대변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이건 기업을 대변을 하면은 이게 저는 기업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기업은 자기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네, 네. 힘이 있다고요. 기업은요. 예, 그런데 이제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런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치가 바로 그런 부분을 사실 좀 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산업재해가 벌어졌을 때 정말 이 대기업, 모기업 이런 곳에서는 전혀 책임 안 지고 밑에 있는 그 하청구조에서 그 아멘 아래 당겨 있는 사람들만 맞습니다. 처벌받게 만들어면서 제대로 이 근로자를 보호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말로 이 기업이 좀 책임을 져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G7 이내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경제 네. 규모나 무역 규모에서 네. 이 산재로 사망자 같은 경우는 잘들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알려진 너무 얘기지만 많아요. OECD 38개 국가 중에서 우에서 그러니까는 두세 번째 들어가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건 참 부끄러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얘기죠. 네, 부끄러운 맞습니다. 얘기죠. 예.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금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업이 노력해달라라고 하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예. 이 법을 만들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된다고 말한다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웠습니다. 자, 공부 좀 더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달에 MBC 코리아 리서치, MBC하고 코리아 리서치가 여론조사한 것을 보니까는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과제를 잘 해결할 후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이재명 후보라고 대답한 사람이 39.3%라는 거고 윤석열 후보라고 답변한 사람은 26.9%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 26일에서 28일까지 MBC하고 이 코리아 리서치가 이런 조사한 것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면 국정 운영을 잘할 사람, 그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응답이 52.4% 나왔고 윤 후보는 41.7% 나왔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은 이 후보에 대해서 경제, 그다음에 국민의 고충을 잘 아는 사람, 국정 운영 능력 이런 거는 되게 점수를 잘 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예, 저는 그거 정확히 보고 있다고 봐요. 단지 지금 뭐냐면은 정권 교체라는 이 부분에 속에서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니고 다른 정치인이었으면요. 이렇게 이 정도 지지율이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예. 오. 왜 그러냐면은 네. 부동산 정책으로 너무 많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네, 많은 그렇죠. 국민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도 꽤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그동안에 어떤 특정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게 이번 처음입니다. 세상 태어나서요. 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공개 지지를 안 했었어요. 비겁하게, 요청이 왔었는데. 비겁하게. 아니 비겁한 게 아니라 분권에 대한 철학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예 그랬었습니다. 저는 철학이 안 맞으면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딱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정치인들 많이 이제 그러니까는 조언들도 많이 하고 경제 과외도 소위 말해서 경제 그렇죠. 과외라고 많이 네. 해보는데 경제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어렵죠. 비경제 전문가 이 정치인들이요. 그렇죠. 근데 특히 금융을 어려워하는데 금융을 이분이 다 소화하더라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요. 정확히 이해하신다는. 예, 그래서 제가 뭐냐면 대통령은 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말을 하면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되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역대 대통령 중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요.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분은 뭐냐면은 이념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뭐냐면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 먼저는요. 정책으로 수용을 하려면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리고 이게 실행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이걸 보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소위 공약 달성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그러니까 수용을 해가지고 정책으로 그것을 하다 보니까는 네. 당연히 현실의 실행이 그러니까 이게 된 거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얘기하는 공약들은 다 실행 가능성이 높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행정 천재, 뭐 행정 달인. 그렇죠. 그게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소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공약들을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그런 성격이 못 돼요. 자기가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아는 것만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는 것만 좀.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좀 소화하기가 네. 자기는 대충 소화했는데 국민들이 소화하기 힘들 것 같다면은 일단 스톱시켜요. 이분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주로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것들은 네. 거의 다 실행이 가능한 공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실행률이 엄청 예, 높다. 예, 좀 그래서 그 신뢰가 결과가 있고.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거 좀 아픈 얘기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 불거져서 결국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처음에 그 이수정 교수랑 이제 그 사진 비교하면서 차이냐 뭐냐 그랬더니 이수정 교수가 공통점을 물어봐야지 왜 차이점 물어보냐 뭐 이러기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평을 해주시죠 이번. 예, 뭐 이거 뭐 저기 저 아픈 얘기 아니고요. 아프지 않아요? 아픈 얘기 아닙니다 전혀. 네.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처음 이제 월요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영입 1호 이제 발표했을 때 저는 영입 1호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 후보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국정 철학이라든가 소위 가치 지향하는 가치를 그러니까 사실 상징성을 1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관심 많죠. 2호, 3호 내려갈수록 관심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네, 네. 그래서 1호는 뭐냐면은 그 후보가 자기가 그러니까는 어떤 그러니까 이 국정을 담당하게 되면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향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고 봤는데 이수정 교수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동현 교수는 저도 그 언론 보고 알았어요. 언론에 난 기사를 보고요. 네. 캠프에서도 대부분 몰랐습니다. 그렇죠. 몰랐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는 네. 이분도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다운 그러니까 저기 선택했다는 걸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재명 다움이 뭐냐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입니다. 최근에 청년을 가는 것도 청년이 희망을 가져야지 대한민국 미래가 열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청년을 집중적으로 그 공략하는 것도 거기에 있는데 이분이 그러니까는 딱 보니까는 미래더라고. 국방 미래 기술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우주 뭐 이런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미래 가치를 가한 거고 이수정 교수는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소위 뭐 범죄 뭐 이런 거라든가 특히 여성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젠더 문제라든가 그렇죠. 이런 걸 하잖아요. 많이 알려진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했던 거냐면 네. 조동현 교수는 그러니까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는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일단은 예? 가져달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렇지만 설명을 쫙 달았겠죠. 근데 스스로도 그러니까 좀 찾아보고 판단해봐라. 예, 찾아보고 판단해봐라. 그다음에 지향하는 가치의 차이를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외모를 가는 제가 외모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하면 패출도 끊어버립니다. 저는요. 근데 거기다 뭐냐면 그건 맞습니다. 겉만 보고서 만약에 그랬다면은 네, 맞습니다. 평가를 잘못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냐면 이수정 교수를 제가 나쁘게 간 게 아니에요. 이수정 교수는 단지 뭐냐면 인지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는 다 알려지신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조동현 교수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이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뭘 지향하는지를 이거를 좀 이제 그러니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요. 어차피 1호 후보라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일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러니까 뭐 선거라는 건 공격을 그렇죠. 해야 예, 되는 거니까 예. 공격하는 분들은 예모 비교했느냐. 예. 예모 비교할 거면 제가 거의 이수정 교수 거도요. 언론에서 막 보도했는데 제일 그나마 잘 나온 저기 사진을 제가 골라서 간 겁니다. 진짜예요. 그것도 저는 저 딴에는요. 네.
정말. 예? 그러니까 그건 아무 저한테는 의미가 대답을 없었던 뭐라고 것이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나마 예쁜 사진을 올려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사진이라는 게 여러 사진이 있는데 네. 그나마 거기서 어쨌든 간에 좀 이분에게 그 불편을 안 줄 수 있는 가능한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그 원래 의도는 그 정말로 이 차이가 무엇인지 지향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다 단편적으로라도 좀 비교를 스스로 해봐라라는 그렇죠. 예. 의미에서 올렸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또 공격하는 측에서는 되게 비겁하게 예. 외모 비교하는 거냐라고 또 해서 좀 황당했으나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예. 본인은 그 예. 얘기죠. 예. 요거 하나 시간 없는데 1분 안에 대답하세요. 그 친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 순수한 문 대통령 지지율 아니다 말씀하시고 네. 친문 공격하는 사람으로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공격이 아니라요. 그게 아니에요? 공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그 희생이라는 비극을 경험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여성을 여전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요. 민주진영, 소위 말해서 넓은 민주진영 지지층들이 그게 저는 다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로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네. 그분들 중에는 평상시에도 보게 되면은 문 대통령의 정책들 중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 얘기했는데 네. 그걸 왜 교체 안 하느냐 네. 이런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많고 네. 좀 이제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권을 지지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을 지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요. 그렇죠. 예? 네. 건설적인 비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지지하는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넓은 의미에서는 지지를 하지만은 그 지지층들이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다 지지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지율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과거의 학습 효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층들이니까는 사실 포기하면서 혼자 이제 방치되면서 그러니까 지몬미예요, 비극으로 지몬미? 예, 지키지 지금 못해서 이러면서 미안하다.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미안함이라든가 미안함.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거기에 저는 투사된 여론의 거다. 지지율에 수용이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릴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최백은 교수님 말씀 늘 잘 경청하고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았고요. 소효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시네요. 최 교수님도 이쁘고 안 이쁘고 구분할 줄 안다. 네, 이거 제가 웃자고 그냥 올린 말입니다. 네, 오늘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최백은 건국대 교수님하고 함께했습니다.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최 교수님 많이 보아왔으나 오늘처럼 이렇게 활기차게 아주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종종 모시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이 불러서 나왔어요, 사실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최백 교수님하고 여기까지 하고요.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쇼미더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